네, 이 에어컨 방향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올려주세요. 딴 데로 좀 방향. 올려요. 너무 직방향. 오, 이렇게 더 직방향. 아니, 위에서. 자, 봅시다. x는 이항분포 b 3,p를 따르고 y는 이항분포 b 4,2p를 따른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x가 3일 확률 10배 한 게 y가 3 이상일 확률과 같다니까요. 저 등식 풀면 p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공립시행의 확률. 이걸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뭔지 알아? 확률 질량 함수가 뭐야? 까먹어버렸죠? 네. 수환, 확률 질량 안 나와 거기. 수환, 확률 질량 함수가 뭐야? 네, 모르고 패스하세요. 정훈아, 확률 질량 함수가 뭐야? 패스? 고현아 뭐야? 고현아 뭐야? 따라서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그럼 이제 너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라서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값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럼 확률 질량 함수를 알면 함수값도 알 수 있잖아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p 라지 x는 3 하면 x가 의미하는 게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횟수. x가 3이라는 다르게 해석하면 사건이 몇 번 일어났을 확률? 3번 일어난 확률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보면 몇 번 시행했다고 했었어? 3번. 3,p라고 했을 때 3번 시행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3번의 시행 중 몇 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인 거야. 그럼 몇이면 33 한 다음에 일어날 확률 p가 3번 1만 p q라고 봅시다. q가 몇 번? 0번. 이렇게 하면 좌변이 되는 거야. 자, 우변은 y가 가지는 값이 y가 횟수니까요. y는 몇 번 시행했을 때예요? 총 4번 반복 시행이란 말이야. 정식주. 네. 그러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4까지를 가질 수 있거든. 3 이상 하면 y가 몇일 때라는 뜻인 거야? 3과 4. 그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현아, p 라지 y는 3은 어떻게 구해요? 오늘 패스해. 정원. 패스해. 수환. 수가 3일 때 4C3 2P의 3승 그 다음 Q가 일단 없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까? 1-2P의 에이스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이게 그냥 그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 그 원리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따라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공립시행의 확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A한테 확률 질량 함수 구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바꿔서 쓰죠. 이렇게 썼을 때 얘는 따라서 공립시행의 확률. 총 몇 번의 시행 중? 3번. 3번의 시행 중 몇 번 일어났을 확률 구하는 거야 지금? 3번. 스몰 x번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몇이라고 했어? p. p의 몇 스? x스. 그다음 1-p 몇 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y의 확률 질량 함수 그럼 p 라지 y는 스몰 y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채우는 뭐라고 써야 될까? 444 아니에요. 4 스몰 y 스몰 y. 그렇지. 2p가 이제 한번 A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이런 확률이 2p의 y는 다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면
P 다시 X는 3. P 다시 X는 3. 이거는 3번 일어났을 확률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 확률 질량함수 이 스몰 X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3, 3, 3,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확률 질량함수 뭔지. 자, 그럼 이게 Y가 3 이상? 그럼 Y가 몇일 때랑 몇일 때? 4일 때 여기야 3, 3, 3, 3, 4, 4, 4, 4 해서 따로따로 구한다고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럼 이제 P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각자 그러면 공부할게요. 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답 한번 구해보세요. 답 푼 사람은 그 앞에 다른 문제들 푸세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샤프? 샤프 심은 있냐? 그럼 샤프 저기 있어 가면? 아니면 이거 줄까? 볼펜인데 그럼 여기다가 쓰면 너무 재밌어. 자, 이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본 튼튼하게 하면서 갑시다. 왜냐면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지금 확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항분포, 정규분포, 통계 추정은 끝이야. 그럼 이 수원수투 확통 같이 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이야 이제 확통 진도를 아예 안 나갔으니까 확통을 2번이나 하는데 진도 다 나가면 수원수투 확통 진도 다 나갔으니까 굳이 확통만 많이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원, 그 다음 수투, 그 다음 확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르겠는 사람은 질문하세요. 푼 사람은 다른 거 보시고요. 이게 말이 되는 분식인가요? 4차식이 나왔어요. 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게. 4 한 다음에 8P 3승에 8번 2P 4 한 다음에 2P에 다시 4니까 1 영생이니까 1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 다 3번. 아, 3 나오고 10배 하는 게 좋을 거야? 10배 아까 12요. 근데 이거 풀면 나와요? 몰라요? 이 막히면? 몰라요? 이거 풀어봐야죠. 내가 풀었어? 4차식 나오니? 4차식 나올 게 같아요. 마이너스 2차식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상황이죠.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넘기면 플러스잖아. 의미가 없죠. 오! 이거는. 떡볶이. 뭐야? 미친놈인가? 야, 너 미쳤어? 한 번 더 돼요? 야, 심지어 그 좌변에 P도 있어야 되네. 10이 아니라. 뭐요? 좌변에 P가 있어야 되네. 왜냐면 봐봐. 3C 3 한 다음에 네. P의 P의 3은 삼승. 그게 있었네. 자. P는 양수니까 양수란 부정을 해. 양수를 확인해 문제에서 양수란 부정 없으면은 0일 때랑 양수일 때로 나눠야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0 아니니까 양변에 나오면 돼. 그럼 2차 되지 않을까? 1차 아니면 2차? 플러스 3. 이해 잘 돼요? 쭉 풀고 있어. 어? 둘이 답이 다른데? 수환이 풀었니? 아, 보여줘. 보여줘. 손 쉬어. 내가 봐서 너무 오, 제가 이상한가요? 너만 다른데? 저만 달라요? 제가 맞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럴 수도 있지. 너만 다른데? 오, 너만 다른데? 이게 때문에 몇 싸움이야 이거?
자, 얘들아, 같이 봅시다. 35가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자, 일단 나한테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나는 쓸 것 같아. 10 곱하기 한 다음에요. 3번 나왔을 확률은 3번 시행이니까 33 써주고. 왜냐면 그래야 검사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P의 몇 승? 3승. 1번 P 영승 안 쓸게. 네. 자, 우변은 2개를 써요. 3일 때랑 2개 써야 되죠. 3일 때는 이제 43 해주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몇 승? 2P의 3승. 그 다음에 1마 2P 더하기 뭐라고 쓸까요? 44 해주고 2P의 4승 1마 2P 영승을 생략을 할게요. 자, 여기 써놓고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봅시다. 좌변에 지금 P가 몇 개나 있어요? 3개. 여기 P 몇 개나 있어 지금? P에 대한 4차고요. 여기 P에 대한 4차네요. 그러면 P3승을 싹다 날리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P3승을 약간 나눌게. 10을 하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8P3승이었으니까 8만 남겠죠. 48, 32 마이너스 64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2에다가 1만 P 전개할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하고 16 원래 P의 몇 승이었는데 4승인데 내가 몇 개 쓰고 싶었으니까 3개 쓰고 싶으니까 몇 개 나와요? 그렇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48이죠. 넘기면 48P 넘기면 몇이에요? 22. 그러면 4로는 안 되고 2로 약분을 해주면 P는 하면 24분의 16 이렇게 해서 35가 되는 거예요. 계산식 있었니? 과정은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배워갈 내용은 뭐냐? 범위의 확률은 따로따로 여기서 다 더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항공포의 확률지의 함수는 독립식의 확률, 공식 모양 나온다.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확률이 나온다. 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유형을 할게. 이 유형이 몇 개 안 되면 오늘 나갈게. 그래서 내가 원래 정규포로 나갈까 하다가 이항공포를 좀 다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유형을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형 마지막 별 2개가 좀 고민해. 와, 별 2개가 많네요. 여기 유형이 좀 까다로우니까. 자, 봅시다. 2개짜리들은 다 나야 봐줄게. 자, 두 사람 A와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동시에 던질 시행을 한다. 90번. 이 시행에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1점, 3 이상이면 B가 1점, A가 1점, B가 1점 이렇게 되는구나. 15번이나 반복한다고? 그때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그럼 따라하세요. 점수 합의 기대값. 그럼 점수의 합이 확률 변수인 거야. 확률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값이니까요. 확률 변수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 B가 얻는 점수한 기대값이니까 또 B가 얻는 점수의 합도 확률 변수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AB가 얻는 저 점수의 합은요,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15번 반복. 그럼 내 희망사항, 확률 변수가 뭐면 좋겠다? 횟수면 좋겠다. 이항분포를 따르려면 따라하세요. 반복, 횟수. 그럼 15번 반복하는 순간 너네가 희망사항이 바로 생겼어야 돼. 제발 확률 변수가 뭐면 좋겠다? 횟수. 그러면 뭘 따르니까? 이항분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왔는데 아쉽게도 점수 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따라하세요.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는 확률 변수. 그거에 대한 유형이에요.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에 덕지덕지 붙이면 킬러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새로운 확률 변수 정의. 그걸 해줘야 돼요. 새로 정의할 거라면 어떤 걸 정의하는 게 좋냐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해주는 게 좋아. 그걸 X로 놓을게요. 그리고 편의상 A가 얻는 점수의 합, 이걸 그냥 A라고 부를게요. 라지 A. B가 얻는 점수의 합은 내가 뭐라고 부를까? B. 이렇게 논술형 문제라면 정의를 해줘야 돼. X 땡땡 하고요. 차가 3보다 작은 횟수. 몇 번 중이란 말이 생략된 걸까? 15번 중. 원래 요술을 다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차가 하나가 작다. 이렇게 그 횟수. 그러면 이제 횟수이기 때문에 이 x는 뭐를 따를 것이다? 이항분포를 따를 것이다. 그럼 밑에다 x를 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b.
몇 번 시행해서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따라하세요. 한 번의 시행해서 차가 3보다 작은 확률. 그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왜냐면 정규분포랑 이항분포 같이 나올 때 얘 의미를 모르면 문제를 아예 못 건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몇 번의 시행해서? 한 번의 시행해서 얘 횟수 3보다 작은 횟수지. 한 번의 시행해서 이게 일어날 확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하면 주사위를 몇 개를 던진다 그랬어요? 2개. 그러면 내가 표본 공간에 원소 개수를 몇 개로 세팅하는 게 일반적이죠? 36. 2개 이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36개는 1, 1, 1, 2, 1, 3, 땡땡땡 해서 몇까지? 6, 6까지 36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차이가 3보다 작은 이걸 세면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차이를 정하고 and 눈을 정하고 차이가 이제 3보다 작으면 차이가 제일 작으면 몇이에요? 0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까지만 딱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봐봐. 차이가 0인 거는 2개 같이 나오는 거잖아. 몇 개 있겠어? 6개 있겠죠. 여기 따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차이가 1인 거는 1 뽑았어. 그럼 뭐밖에 안 돼, 그 다음에? 1.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2 뽑았어. 얘는 몇 개야? 2개야. 몇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몇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도 몇 개 있겠네? 2개 6까지? 5까지는 2개야. 근데 6은 몇 개? 1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몇 개겠다? 10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2개씩 전부 다 있으면 12개였지. 1은 1개밖에 없고 1개밖에 없으면 2개 빼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몇일 때? 2일 때. 자, 1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3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2 2개 됐었지. 이번에 2를 봤더니 차이가 2 나는 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은 1을 하면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3은 이제 그럼 몇 개가 됐네? 여기 4는 2개, 5는 몇 개가? 1개가. 5보다 이렇게 7이 돼버리니까 3밖에 안 나와. 6도 몇 개? 1, 1, 2, 1, 1 이렇게 되니까 몇 개? 1, 1, 2, 2, 8개 되겠죠? 해서 원소 개수를 직접 구한 거야. 뭘 구한 거냐면요, P하고 차가 3보다 작다 이거 구한 거야. 얘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거 NS분의 N 차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지를 해서 우리가 36분의 1가 들어간 거죠. 여기가 이제 6불, 10불, 8 이걸 내가 쓴 거야. 이렇게 쓰더라도 이걸 구한 거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귀찮아.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는 풀 수 있는데 이렇게는 못한다? 어려운 문제 싹 탈탈 풀려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그걸 꼬아내면 판단이 안 되고 실수하기 더 좋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더하면 몇이에요? 36분의 24 약분해 쓸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스텝 1. 얘는 얘 때문에 이거 구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값이 A가 없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그러면 이 유형은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유형이거든요. 스텝 1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정의한다. 스텝 2 따라하세요. 기존의 확률 변수를 X로 나타낸다. X를 여기다 나타내야 돼. 자, A가 받는 점수의 총합이야. 얘는 3보다 작은 경우가 생길 때마다 몇 점 받는다 그랬어? 1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15번 중 3보다 작은 게 5번 나왔어? 그럼 몇 점 받는 거야? 7번 나왔어요? 7점. 그럼 X번 나왔으면? X점. 똑같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얘도 이항분포 따르겠네. 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는요? 어떨 때마다 점수를 받아? 일어나지 않았을 때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15 마이너스 X. 15 마이너스 X.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B의 뭐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평균의 기회입니다. 자, 평균을 바꿔야겠죠. 이 A 그러면 E하고 뭐를 바꿔 쓰고 X하면 2하고 곱하니까 NP 하면 몇이에요? 10. 자, 이 B가 구해볼까요? E 한다면 뭐라 쓰면 돼요? 15 마이너스 X. 그러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에 의하여 이거 내가 15 마이너스 뭐라 써도 돼요? 이 X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의 기대값 차가 몇이다? 5다. 기대값을 각각 구한다면 뺀 거. 자, 이건 어떤 유형이냐? 따라서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아니, 누가 봐도 이항분포 써야 될 것 같은데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아. 이항분포 따르지 않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래. 그러면 스텝 1 따라하세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정의한다. 이게 스텝 1인 거예요. 그럼 스텝 2가 뭐냐면 기존의 변수들을 이제 내가 정의한 이항분포를 따른 내가 정의한 변수 있죠? 그걸 나타내요. 그런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스텝 1 한번 써볼까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정의. 이 뒤에 문제들은 똑같이 계속 나오니까 처음 한 번만 씁시다. 스텝 2. 내가 정의한 확률 변수를 나타내야 스텝 3. 계산. 이 계산은 이제 평균의 정의. 확률에서 가지는 값에 확률을 곱하고 모두 더한다를 쓸 수도 있고 뭐 NP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상황에 맞게 계산해주면 돼요. 일단 큰 틀에서의 저 상황 이거 언제 나온 거냐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이항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항분포 따라야 될 것 같다, 안 따른다, 그럼 너가 확률 변수 정의 이렇게 해야 된다. 횟수 이렇게 따르는 거. 횟수 이렇게 넣으면 이항분포 따라야 돼. 그걸로 기억해줘요. 이항분포에서 킬러가 나온다면 대부분의 이상황이에요. 이게 이항분포 킬러예요. 내가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MPQ만 할 수 있는 애들 이런 거 못해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싹 다 별 2개네. 다른 유형에 비해서 별 3개 되네. 1등급이네. 이거 별 2개가 쭉 오늘 다 봐줘도 되겠다. 그래서 오늘 따로 프린트 나와요. 야, 몇 번 할지는지 까먹었어. 91번. 자, 그럼 91번 봅시다. A, B를 동시에 던진대 주사위를. 근데 나온 두 눈의 수 MN에 대하여 M제곱불 N제곱이 25 이하가 되는 사건을 E라고 하자. 사건은 정해줬어요. 근데 A, B를 동시에 던지는 12번의 독립시행. 굳이 안 써도 되는 너무 친절하죠? 수능이라 친절했나요? 12번의 독립시행에서 E가 일어나는 뭐를? 횟수. 너무 친절하죠? X. X는 뭘 따를 것이다? 이항분포 따른다. 외용하면 몇 번 반복할 때? 누가 일어나는 횟수? E가 일어나는 횟수. 그러니까 뭐를 따를 것이다? 이항분포. 너무 쉽죠? 기호를 나타내볼까요?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밀리겠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X 물결 B하고 몇 콤마 몇이라고 쓰면 될까요? 12 콤마. 요 자리는 한 번의 시행에서 뭐가 일어나는 확률? 2가 PE 자리예요. 요거를 이제 P1을 구하는 경우 첫 번째가 되겠죠. 자, P1을 구해봅시다. 구한 다음 쓰는 게 나았겠네. 자, P1을 구해라. 지금 확률 문제가 되는 거야. P2는
자, 우리 확률을 구할 건데요. 따라서 수학적 확률의 정의.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엔드 뭐 하고 곱사건으로 해석한다면 따라서 확률의 곱셈 정리.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얘는 그냥 수학적 확률의 정의로 가도 되지 않을까?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니까 회복 공간에 원수 몇 개인 걸로 생각할까요? 36개라고 생각합시다. 36분의 하고요. 이거 개수 다 세면 되잖아요. 다 세면 되겠죠? 그럼 나는 따라하세요. m을 정하고 n을 정하고 할게요. m 값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1 넘겨봐. 그러면 n제곱이 몇이야? 24 이하인데요. 그러면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뭐 가능하겠네? 1부터 4까지 몇 개? 네, 1,1부터 1,4까지 가능하겠다. 자, 여기 점점 줄어들 거야. 여기 2가 들어가면은 여기 4가 되죠? 넘기면 몇이 돼요? 21. 그럼 또 몇 가지 되겠네? 4까지 되겠네. 자, 여기 3이 들어가요. 2가 되겠죠? 넘기면 몇이에요? 16. 또 몇 가지 되겠네? 4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4가 들어가는 순간 넘기면 몇이 돼요? 9가 돼요. 얘 몇 가지밖에 안 되네? 3까지. 자, 5가 들어가는 순간 넘기면 이게 0이야. 돼, 안 돼? 6 들어가면 음수 돼, 안 돼? 안 되죠? 끝. 자, 그럼 P1을 구해주면 15네요. 뭐로 약분해주면 좋을까? 3으로 약분하면 되겠죠? 몇 분이면 10분의 5 이렇게 되네요. 15니까. 자, 그럼 이제 쓸 수 있어요. X 물결 뭐라고 쓸까? B 몇 콤마? 12 콤마?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기본 이 교과서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랬을 때 x의 뭐를 구하래요? 끝났죠? 네, 벌써 끝났죠? 이때는 2009년 이때는 그 선택 과목이 엄청 쉬웠어요. 킬러 문제가 없었어. 30번이라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자, 그러면 vx는 하면 뭐뭐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MPQ니까 몇 곱하기 12 곱하기 몇 분이면 q는 11 되겠죠? 이렇게 좀 몇 분이면 이렇게 따라서 P 플러스 Q는 뭐다? 47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 어려울 게 없죠? 자, 여기서 그러면 까다로운 게 있으면 두 가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P 자리에 들어가는 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P2 자리라는 걸 모르면 애초에 그냥 뭐야? 왜 P 안 알려줘? 하고 P 뭐지? 하고 그냥 푸는 거야. 두 번째, P1을 구하는 방법. 일단은 수학적 확률의 정의. 수학적 확률의 정의 쓰려면 우리가 표본공간 설정을 잘 해야 된다고 했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떻게 되도록? 같아지도록. 그러면 원소 몇 개로 보면 주사위 2개 던질 때는 36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따로따로 경우에서 다 구한 거예요. 경우에서 문제로 가는 거죠. 경우에서 구하기에서 따라하세요. m을 정하고 n을 정하자. 곱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m을 정하는 사건과 n을 정하는 사건의 곱사건으로. 그래서 그냥 수용수 구조 케이스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한 거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는 필기할 게 없고요. 요거 정도나 써놓을까요? x물결 b 12, 이 p자리가 기호 p2로 나타낼 수 있다겠죠? 한 번의 시행에서 2가 일어날 확률 이해해야 하니까 요것만 써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확률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를 해석하면 되겠지. 자, 나 굳이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A에 대하여 y는 ax 1차 함수죠. y는 x제곱마 2x 플 4 2차 함수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300회 던지는 독립시행에서니까 이항폭 느낌이 나야 되죠. 그때 A가 일어나는 뭐를? 횟수. 너무 좋아. 진짜 이런 거. 반복 횟수. 그럼 X는 n, P만 그러면 평균 NP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몇 회 시행이라고 나와 있어? 300회 시행. 그러면 P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P의 의미를 알아야 돼. 혜인아, X물결 300, P에서 P의 의미가 뭘까요? 뭐를 구해와야 되는 걸까? 만나는 확률.
이걸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둘이 만난다.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고 판단을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 뭐하다? 갖다 놓고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방정식의 뭐의 개수? 교점의 개수. 해의 개수. 따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참고로 근의 개수? 두 학원도 두 근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중근도 두 개. 서로 같은 부분이라는 뜻이니까 중근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서로 다른 네, 교점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지. 자, 판별식 쓸 때, 야, 이거 사실은 딱 판별식 D가 이런 건 어떨 때 찾으면 돼? 클 때. 뭔가 클 때. 이거보다 클 때. 그 서로 다른 두근 가질 때잖아. 그래서 좀 빨리 푸는 방법도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봐봐. 이 그래프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렇게 여기 1, 몇이에요? 이렇게 됐지? 그리고 저 AX는 몇 콤마 몇 지난 직선을 보면 좋을까? 몇 콤마요? 자, 그때 이 기울기 A가 주사위 논의수니까 몇부터 몇까지 가능해? 1부터 6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할 때만 딱 찾으면 되거든? 그럼 접할 때는 굳이 갖다 한 다음에 완전 제곱씩 안 해도 봐봐. 원리를 알면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든? 얘네들이 갖다라고 보면 얘 넘길 거겠지 어차피.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1, 4 판별식 따라하세요. D가 0. D가요? D가 0이란 말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2차가 x제곱이고요. 상수항이 4야. 이거 완전 제곱되려면 1차는 두 개밖에 안 돼요. 몇 x거나 4x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x거나 두 개밖에 안 돼. 그리고 넘어갔을 때 A가 넘어갔을 때 4x 되는 거랑 마이너스 4x 될 때 그때가 접할 때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4x가 되려면 마이너스 6이었었는데 A가 마이너스 6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몇이어서 2여서 넘어가서 몇이 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접할 때가 A가 몇일 때구나. 2일 때구나.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2보다 어떨 때겠구나. 클 때겠구나. 3, 4, 5, 6 그럼 몇 분이면 6분의 4 이렇게 바로 판단하면 암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석대로 푼다면 판별식까지 가요. 둘이 같다 한쪽 넘기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수출을 좀 많이 너네가 하게 되면 이렇게 크다 할 수도 있어요. D가 왜 0보다 커야 돼? 설명할 수 있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왜 D가 0보다 커야 되냐? 판별식 D가. 이것도 너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설명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 됐어요. 재준아, 왜 D가 0보다 커야 돼? 서로는 두 식을 가지려면? 패스? 해나게. 안 친하. 모르겠어요. 그네 그림? 그래프 그리는 거랑 판별식은 상관없어요. 근해 공식에서. 맞아요. 근해 공식 이상하네. 진짜 근해 공식 판별식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AX제곱을 BX를 C는 0 이거이면 이거의 판별식을 D라고 부르잖아. 근데 근해 공식은 X는 하고 2A분의 마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되잖아. 봐봐. 얘가 음수잖아? 그러면 여기가 루트 안쪽이 음수니까 무슨 근이 돼버릴까? 허근. 그래서 여기가 음수면 서로 다른 또 허근을 가지게 된다. 여기 0이잖아?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둘이 어떤 근? 같은 근에서 중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양수면 얘를 3에 맞춰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서로 다른 두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야 얘만 보면 서로 다른 실면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네. 그래서 얘를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판별식 D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면은 왜냐면 긴장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 와, 아씨 왜 0보다 큰 거에서 작은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그죠. 참고로 지금 여기서 틀린 게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게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너네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걸 알아.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근의 공식의 일부분. 일부분 무슨 방정식에? 2차 2차 방정식. 근데 여기가 A가 몇이 아니어야? 0이 아니어야 2차 확정이란 말이야.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A가 0인가? 0이 아닌가? 문제를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다? 그럼 이게 2차가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케이스 안 해야 돼요. A가 0일 때 좀 따로 직접 하시고요. A가 0이 아닐 때는 몇 차 확정? 2차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따라서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얘가 따라서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한별식. 이렇게 되는 거. 2차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풀 때. 그래야지 나중에 3, 4차 다닐 때도 3, 4차임이 확정이 되려면 최고차량 계수가 0이 아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판단하면서 풀 수가 있거든. 자, 얘는 필기할 건 따로 없고요. 눈으로 봤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 이것도 우리 그 이항분포의 활용 두 번째 야 그 개념 프린트 너는 했냐? 이항분포 안 했어? 그 과예약 이런 거 안 했어? 이게 뭐예요? 과예약 비행기 300짜리밖에 없는데 막 302짜리 예약하고 막 몇 년 전에 이번에 안 했었어? 처음 봤어요. 그럼 오늘 한번 그거 보고하면 좋겠다. 이게 이항분포 활용 이거든요. 자, 일단 얘는요 별 2개 암산컷 가능한 정도로 쉬운 문제야. 자, 왜 쉬운지 설명을 해줄게.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함수값이 확률 좀 확률이야. 10 이하의 의미하는 정수 R에 대하여 적으라 그랬잖아요. 의미하는 정수가 0부터 10까지거든? 그럼 난 얘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몇 번 시행했을 때 10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몇이라면 2분의 1이었다면 그 확률 진행 함수가 저거였을 것이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얘를 보고 얘 지금 이항분포란 말 전혀 안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야 저 독립시행 확률 비슷한 모양이네. 그럼 저거 확률 질량 함수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의 확률 질량 함수일까 생각해보면 10CR이니까 10번 시행했을 때 R승? 왜 10승일까? R이 없을까? 왜? 2분의 1의 R승, 2분의 1의 10마일 승하면 어차피 다 2분의 1이니까 합치면 그냥 몇 승 되는 거야? 합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그럼 내가 X가 B 10,2분의 1을 따른다고 한다면 저건 확률에서 X의 확률 질량함수라고 볼 수 있겠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어쩌다고 그만 하시죠.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여기 합치면 이제 2분의 1이 10개 합쳤던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봐봐. 이 R이 0부터 10까지를 가진대. 그럼 이 R은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가? 그럼 이 FR은 뭐야? 그때 확률 질량함수 값이 따라하세요. X제곱이 가지는가? 그때 확률 뭐야? 이건 뭐야? 이 알죠? X제곱 X제곱 제평이에요. 제평 2배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평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현재 제평 평제 딱 떠오르면 제평 구할 수 있잖아. 10,2분의 1이었잖아. 평균 몇이야? 5. 분산 거기 뭐가 나오는 거구나. 2분의 1 하면 더 2분 넘잖아. 아니 암산하지 마. 그 암산할 필요 없어. 자, 봐봐. X 물결하고 내가 B하고 10,2분의 1하고 한다면 그럼 내가 P 라지 X는 스몰 X를 FX로 쓸 수 있다. 여기서 FR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R로 쓰면 되겠죠. X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F를 내가 확률에서 X의 확률 질량함수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거 이게 누가 가지는 값이라고요? X 알죠? X가 가지는 값이 R이라고 했으니까 X 제곱이 가지는 값인 거야. 이거 우리 어디서 했지? 증명할 때 했어요. MBQ 증명할 때 그냥 EX 제곱 제평으로 시작했잖아. 그 제평할 때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뭐라고 썼어요? R제곱 한 다음에 NCR, P에 R승, Q에 N-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땡땡땡 그러면 증명을 했었죠. 그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네. 그래서 증명을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평 구하면 되겠죠. VX는 하고 제평 방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VX가 계산해놓은 몇이에요? 2분의 5. 왜냐면 이 NP 한 거에다가 Q를 한번 넣어보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 제평. 평균은 몇이었죠? 얘 2분의 52니까 2분의 55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제평 구한 거야. 2배라 하니까 답은 몇이 되겠죠? 5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발상을 하는 거야. 이거랑 하면 내가 FR을 X의 확률 질량함수로 써도 되겠네 인 거예요. 이라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그러고 푸는 거지. 또는 나 볼 수 있다 해도 괜찮겠네요. 볼 수도 있다. 서술할 때는 볼 수 있다 하는데 의미상 볼 수도 있다. 그래 써줄게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R은 0부터 R제곱 FR은 이건 2 인도 그래서 쓰면 되는 거지. 이것만 쓰고 갈까요? 자, 이 발상은 어디 시작한 거냐? FR이 그래서 첫 번째 R에 음이 아닌 정수를 집어넣는다? 뭐 3분의 1 이런 거 못 집어넣어? 왜지? 아, 횟수를 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로 보면 좋겠다 해서 확률 변수를 정의한 거예요. 됐어? 네. 이제 됐어? 됐어. 저렇게 꼭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보고 계산을 하는 거야. 못 풀어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싹 다 계산하면 돼. 저 R이에요. F R이라고 부르실까? FR. 저는 보겠다는 얘기죠. 발상을 하는 거죠. 아니, 이항 정리로도 될지도? 되겠죠? 우리 MPQ 증명할 때 저거 R 빼고 R 더하고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계산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거 하면 나와.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예?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항 정리 여기서 풀려가지고. 자, 썼나요? 다음 넘어가서 잘 이해를 한번 해봐.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표를 줬는데요. K는 0, 1, 2, 3, 4, 1대의 PK. 확률로 쓰라고 P라는 비율을 써준 것 같죠? K 1대의 확률 PK 이렇게 준 것 같아. 확률 질량 함수네요.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 뭐겠다? 양보 보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보자. 예? 이거 계산을 다 해줬다고요? 여기 1, 2, 3, 4 0, 1, 2, 3, 4 집어넣었을 때 알려줬네? 왜 4까지밖에 안 알려줬을까요? 다음 표를 이용하여 뭐야 이거 R은 누가 가지는 값으로 보면 좋을까? R이 몇부터 몇까지 변한대요? 3부터 30까지. 근데 마침 X가 가지는 값이 30번 던졌을 때 횟수이기 때문에 X 가지는 값이 몇부터 몇이야? 5부터 30. 뭐라는 거야? 주사위 3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래. 얘들아, X가 가지는 값이 몇부터 몇이야? 0부터 30이에요. 6부터 31초.
1부터 30이라고 5부터 30, 1부터 30, 2부터 30 정점. 네. 정점. 그래서 그럼 내가 이 R을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 값 가지는가? 2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럼 이거는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 값 X가 가지는가? 땡땡의 땡땡 땡땡이 동의체인가? 아니요? 따라서 그때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 값 X가 가지는가? 그때의 확률. 네, 이거 확률. 곱하고 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뭐랑 관련 있겠다. 평균이랑 관련 있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러려면 R이 몇 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몇 부터네? 3부터. 괜찮아요. 내가 0, 1, 2만 따로 뭐 해주면 돼? 구에 더해주면 평균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무슨 소리냐? 평균에서 뭘 뺀 거야? R이 0, 1, 2일 때를 뺀 거예요. 그럼 빼면 이제 그런 거죠.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풀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X 가지는 값, 그때 확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사실 너무 쉬운 게 이거 힌트를 이렇게 줬어. R을 누가 가지는 값으로 봐라. 이렇게 안 줘도 너네가 X가 가지는 값으로 한번 봐볼까? 그래서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려고 내가 너희한테 증명 3번이나 하라고 한 거예요. 좀 그거 익숙해지라고. 3번 했다고 익숙해지면 뭐 천재지.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야. 자, 그러면 얘는 평균에서 0일 때는 안 해도 돼. 왜냐면 그때 0 곱해지면 어차피 몇이니까 0. 1 곱하기 2하고 라지 X가 몇일 때? 1일 때. 여기 넣는 1일 때. 그 다음에 R이 몇일 때? 1일 그럼 2 곱하기 2하고 그럼 평균에서 요거 한 번 빼고 얘 몇 번 빼고 2번 빼면은 이게 나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기호로 이렇게 해서 답은 나쁘지 않고 하고요. 자, 봅시다. 시그마하고 R은 3부터 30까지 RP 라지 X는 R은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석할 거냐면 시그마 R은 3부터가 아니라 원래 몇부터면 참 좋았는데 왜 30부터야? 왜 3부터야? 나중에 더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RP 라지 X는 R에다가 뭐만 빼면 되겠네. 0, 1, 2일 때. 그러면 0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P 라지 X는 1 빼주고 몇 도 빼주고? 2 곱하기 P 라지 2를 빼주면 같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친구만 뭐로 바꾸겠다. EX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친구는 어린 부분이 좀 있는데 괜찮은 거 맞아? 안 괜찮은 거 같은데. 네, 야,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 위에서 구할 수 있어. 위에서 어떻게 구할까, 선아? 그 보여? 위에서 구해지는 게? 어떻게 해? X 물결 B 한번 시작해야죠. B 30, 평균 몇? 5에다가 이거 0.25 이거는 0.146 이렇게 돼요. 이해되나요? 자, 이거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발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시그마로 나타내는 건 익숙해져야만 풀 수 있어요. 단순 공식만 외워서는 이런 거 절대 못 풀겠지? 그래서 증명 과정을 여러 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증명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이해해야만 증명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받아쓰기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풀려고 했던 게 증명을 하고 했던 게 그래야 이런 문제를 나중에 쉽게 풀 수 있거든. 이렇게 나오면 그 증명 못한 애들은 이거 못 푸는 애들 되게 많을 거야. 물론 센스 있는 애들은 증명 같은 거 안 해봐도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근데 센스가 있든 없든 증명 여러 번 해보면 이런 것들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유형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이거는요 대수의 법칙 같은데. 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아마 지금 교육하셨을 텐데 이거는 별 내용 없고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수학적 확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내가 한번 동전을 한번 던졌어. 앞면에 날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왜요?
앞뒤 두 가지 원소, 두 개 원소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해서 2분의 1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앞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이 어떨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 이거 같을지 다를지 모르겠다? 그럼 집에 던져봐야 돼. 10만 번 던졌어. 그랬더니 5만 뭐 3번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확률을 몇 분의 몇을 쓰겠다? 10만 분의 5만 3 이렇게 쓰겠다. 그럼 거의 몇에 가까울까요? 2분의 1 훨씬 가깝겠는데요. 이렇게 구하는 확률이 따라서 통계적 확률. 따라서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따라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이름이고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통계적 확률이 시행의 수가 한없이 커지면 동전을 던지면 뭐 100억 번 던졌다? 거의 50억 번에 가까이 절반 가까이 나오게 된다. 10번밖에 안 던지면 앞면만 10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10번이 아니라 10억 번 이렇게 던지면 그 절반에 가까이 나올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만 알면 너네가 해볼 수 있을 거는 리딩 하시고 이번에 자, 그 다음 유형 하나 보고 우리 좀 쉬었다가 앞을 좀 볼게요. 자, 별 2개짜리가 두 문제 있는데요. 둘 다 보세요. 뭐야? 작수네? 아니네? 재작년 수인데. 근데 26번이래요.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에 나온 동전의 개수를 확률에서 X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야지. 좋아야지. 따라서 횟수, 개수, 인원수 이러면 다 뭐니까 이항 보니까 개수를 X로 했으니까 기분 좋아야 돼요. 좋다. 보자마자 X물결을 쓰기 시작해야죠. X물결 B 4, EX 2분의 1 2분의 1 야, 이해 안 되는 거 볼까? 2분의 1 아니 뭐 이해 안 돼? 그 동전 던지지 몰랐어요. 4번인 것까지 봤는데 한글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래서 알려줄게. 자, 그래서 y를 새로 정의를 했는데 y는 뭘까요? 봤더니요. y는 x가 0이나 1이잖아? x랑 똑같다. 근데 x가 2 이상일 때는 y는 x랑 다른 값을 가질 거예요. 몇 가질 거거든요? 2 이렇게 가질 거예요. 이 y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봐봐. x가 2항부터 따랐죠? 승아야, y는 어떨까? 따를까 안 따를까? 따를까 안 따를까? 따라요? 그러면 EY는 NP 하면 끝나네요? 안 따라요? 이거는 애매해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모르겠어. 모르면 안 하면 돼. 이항 분포는요, 무슨 확률 분포에 가장 특별한 분포였어요? 이산. 이건 기본이래. 따라서 이산은 모르면 표 그린다. 모르면 표 그린다. 이거 이항 분포 따르나? 안 따르나? 모르겠네. 그럼 뭐 그린다? 표 그린다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표를 그려볼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봐야겠죠? 자, y가 가지는 값은요, x가 가지는 값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한글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y 어떻게 돼요? 아니, y가 가지는 값이 어떻게 돼요? X를 먼저 구해야죠. x가 가지는 값은 뭔가요? 0, 1, 2, 3, 4. y가 가지는 값은 뭘까요? 0, 1, 2, 3, 4. 자, x p 라지 x는 스몰 x 자, 그러면 y가 가지는 값을 위에다 같이 올려서 쓸게요. y가 가지는 값 x가 0이래. x가 0 가지면 y는 누구랑 같은 값을 가져라? 0 이렇게 되겠죠. x랑 같은 값이니까. 여기 x가 1일 때는 1, 2일 때는 2, 3일 때는 2, 4일 때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확률을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0일 확률은요, 동전 4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0번 나오는 거니까 4번 던지니까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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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16분의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 나올 확률이 전부 다 뒷면만 나오는 거고 16. 한번 어떻게 해? 4번 던졌을 때 하면은 한번 어떻게 했는지 네 친구에서 친구 수한 2번. 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네, 절대 안 되죠. 아니죠. 왜 여기인지 설명해 줄래요? 그 4C 2를 해도 되고 어려운 문제는 C가 안 되고 팩토리로 계산해야 돼요. 값수로 H, H, T, T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에 구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4C 4개의 시행 중 H가 나면 2개 시행 골라주세요. 4C 2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걸 못하게 마음먹을 수 있거든. 그래도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 구하는 거 봐야 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옆에 나누기 하면 이제 4C랑 똑같은 말이에요. 3개 나오는 건 하나일 때랑 똑같겠지. 이거는 앞면 하나, 뒷면 3개. 뒷면 하나, 앞면 3개. 똑같겠지. 자, 더해서 1 나온지 확인해 볼까요? 예. 5 더하면 10. 16 하면 되죠? 네, 검사하는 재료를 쓰세요. 장치를 쓰세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거 다시 쓸 수 있어. 왜냐면은 x 0, 1, 2, 3, 4 보기 좋아하는데 y가 좀 이상해졌어, 표가. 0, 1, 그 다음 뭐야? 2 좀 이상하잖아, 표가. 아씨, 다시 그려야겠다. y p하고 라지 y는 스몰 y 0, 1, 2, 3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0을 가질 확률은 몇이니까요? 우리는 그대로 써. 1 가질 확률은 4. 근데 2니까 y가 2 가질 확률은 얘 이거 또는 저거 되는 거야.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16분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사는 모르면 평균이다. 끝났잖아요. y의 평균 구하래. 어떻게 구하죠, 지금은? 뭐랑 뭐예요? y가 가지는 값과 그때의 확률을 뭐하고? 곱하고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EY는 하면 통분을 16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세준아, 그러면 분자끼리만 이렇게 몇 시간다? 26? 그러면 약분해주면 좋겠네. 약분해요. 8분의 14, 8분의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제가 되나요? 26번이면 계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냥 따라서 이산항열 분포 라는 거 다 알아야 돼. 왜냐면 이산항열 변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산항열 변수의 확률 분포 이산항열 분포에서는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기본 마인드가 돼야 돼요. 일단은 연속은 모르면 그래프를 그린다. 모르면 그래프를 시작하는 거야. 이산은 모르면 뭐 해야 된다고요? 확률 표를 이거 시작해야 돼. 기본 마인드야 이게. 자, 그래서 y가 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제 이제는 좀 알겠어. 이런 느낌. 자, 이거 너희가요 표를요 이거 한번 그려보고 이게 아이씨 뭐야 이거 왜 3개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그리는 거. 이 위에 내가 지금 2줄을 그린 거예요. 위에 한 줄을 더 얹은 거예요. 이렇게 쌓아서 표를 쌓아 올리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y 값만 따로 정리한 것도 써보시고 쉴게.